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 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취임 일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취임사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균형 있는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명수가 나오는 좌파 이념의 판단, 이념에 기초로 한 이 판단 체계를 다 뜯어 고치겠다. 이러한 강한 신념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사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영주 변호사가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 대대적인 광고문을 게재하고 있어요. 이 광고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부탁하는 당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부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재명이 김명수, 그 다음에 조국, 문재인 이것들 싹 다 처단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유동규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신변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요, 이 법카 의혹을 제기했던 조명현 씨도 신변 위협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위증 교사를 당한, 그렇죠? 위증 압박을 받았던 김진성 씨도 마찬가지로 신변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거 빨리 좀 심판해달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자, 그래서 위증 교사, 이 과연 말이죠,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재판부를 갖다가 별도로 그러니까 김동현이가 지금 하고 있는 33부에서 다 뭉뚱그려서 다루지 않고 똑같은 판사지만 별도로 분리해서 대장동 사건과 심리하겠다. 이게 그 당시 김진성 씨가 분리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했던 장본인이 빨리 진행해달라. 요것은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주제에 맞게 이거는 다뤄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제 하나의 뿌리로 줄기로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을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보면은요 공정 신속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이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념에 집착한 우리 법연구의 국제인권법연구의 민변 이러한 정치 성향에 따른 판단을 안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법률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속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던 편향적인 재판이라는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컸지 않습니까? 요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약속만 지켜도 지금 김명수의 잔재는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임사 중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법과는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해야 된다. 얼마나 선입견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이 좌파적 시각의 선입견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재판도 안 되고 법치주의도 제대로 안 됐던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직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요,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 구성원 전체를 향해서는요,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서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요,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고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신임 대법원장은요,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서는요, 법원이 추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닫힌 마음을 열고 조금 더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로 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사 운영 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왜냐? 김명수는요, 인사도 임의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조국 재판,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재판, 여기에서 지 멋대로 좌파 김미리 이거 앉혀가지고 울산시장 선거가 지금 임기 내내 송초로 다 해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황운하도 내년 4월까지 배치 달고 일하는데 전혀 없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제 오늘 그 취임사를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야기했던 사법부 체계 전반을 갖다가 제대로 딱 짚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짚은 대로, 그리고 취임사대로만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니냐. 왜? 진단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취임식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본래는요, 김명수 때는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무려 600여 명, 전국 법원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요, 윤준 고등법원장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요, 불과 한 1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간단한 지금 취임식을 가졌고요. 자, 그리고 이 취임사는 본인이 직접 손수 만든 것으로, 다듬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것은 지금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차기 대법관 선거 절차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좀 일주일 안에 말이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주재해서 주요 현안을 직접 다룰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희대 사법부 이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언론에서도 철저히 모니터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기 단계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시로 타임리하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방송 많이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연말까지 제가 본래 100만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연말까지 최소한도 90만 이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이번 기회에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위증자, 그러니까 KBS PD 사칭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위증해달라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서 해왔고, 그리고 위증을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아예 메모까지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이미 검찰에 포착을 했고, 그리고 이 위증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이게 뭐냐? 과거의 KBS PD 사칭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이미 벌금 150만을 받아서 유죄로 끝났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형으로 고발이 됐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증, 김진성 씨,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병량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한테 야, 너 위증 좀 해. 나는 모른다고 해. 이건 그게 잘못됐다고 해. 예, 요렇게 해서 압박을 가해갖고 결국은 무죄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지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출마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선 후보로까지 뛰게 되고, 어마어마한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말이죠. 위증 교사에 관해서는 이 당사자가 그 김진성 당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가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위증 부탁을 압박을 받았어. 그래서 위증하는 바람에 무죄로 끝났어. 이거를 검찰에서 전부 다 폭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KBS PD, 채모 PD도 마찬가지로 당시 2003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옳은 팩트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일괄 다른 이 백현동 사건이랑 다 묶어서 처리했는데 대북 송금 사건이라 이게 이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유창훈 판사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소명이 충분히 됐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별도 똑같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김동현 판사가 다루고 있지만은 대장동 사건하고 묶어서 심리하지 않고 별도 분리해서 심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리가 늦어지면 과연 이 심리가 내년 총선 이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것이다. 라고 입장을 제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왜냐? 김동연이가 말이죠. 이거를 지금 네 달에 12월, 그러니까 이달 중순쯤에서야 그 2회, 2차 공판 준비기를 열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열겠고, 설령 연다 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과 묶어서 선고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선고하든가, 요거는 천천히 하겠다. 그 당시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요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이는 기본적으로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동연 부장판사, 이게 전부 다 김명수의 알박기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 재판이 총선 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예, 요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총선 전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는 이게 어렵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법조계의 의견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재판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연 총선 전에 판결이 나겠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총선 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총선 전 판결이 어려워. 요렇게 지금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정황이 지금 바뀌다 보니까 이 관련 이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재판부에 나는 지금 두려워 죽겠어. 그러니까 재판을 좀 빨리 좀 진행해 줘. 이러한 의견서를 최근에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부에 이제 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의견으로 되어 있느냐. 요런 재판부의 의견을 내게 된 것은 이번에 유동규 교통사고의 파급 영향이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유동규 본부장도 지금 음모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제거하려고 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애가, 지금 이재명의 무죄 전략, 그리고 재판 지연 전략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전부 다 제거하고 남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데스노트 7번째다, 8번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것처럼 이분도 신변 위협을 강자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그래서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증언됐을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 자, 그러면서 유동규 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를 접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조속히 재판 절차가 진행돼서 가족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희망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과 이 사건을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결정한데도 요 김진성 씨의 의견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조속한 조기 판결 선고에 어느 정도나 재판부가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왜? 오늘 취임사도 신속한 재판은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본래 총선 전에 나올 것이다 하다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다시 총선 전에 나와서 요 판결 하나만 갖고서도 이재명이가 총선에 출마를 결국은 접어야 되도록 여론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국회 증언감정법 이번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별도인데요. 이거 지금 이제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성남시 의원들이 최근에 3명이 한 법정에 동시에 출두를 해가지고 전부 백현동 사건에 관련된 것은 이재명이가 독자적으로 재량적으로 4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이지 국토부의 압박에 온 것이 아니다. 요렇게 시종일관 일관될 진술을 성남시 의원들이 하니까 말이죠. 이제 그동안에는 허위사실이 아니야 라고 했다가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나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은 받지 않아. 요렇게 이재명 측에서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관련 국회법이잖아요. 국회법에 관련된 유권 해석의 상당 부분은 국회 사무처 해석으로 이루어지는데 국회 사무처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은 이게 다른 죄의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뭐에 따라서 그럼 공직선거법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까지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국회 사무처의 해석은 결국 검찰의 해석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이죠. 그동안에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이게 자유로운 증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얘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요. 국회 그리고 이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거는 마찬가지로 증언의 이 보호를 위해서 이게 도입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법 내용까지 면제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 검찰에서 이러한 주장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재명에게 불리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이 쏟아지니까 변호인이 변론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변호인들이 말이죠. 이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인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 해석을 바꿔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국회 증언감독법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이제 폭망 수준의 해석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범, 취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빨리 재판을 진행해 달라. 예. 그리고 이제 이 국회 증언법에 따라서 처벌 불가하다. 이렇게 이재명 추구하고 있지만 국회 사무처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은요. 이렇게 이제 문화일보 사설면에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대형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이 광고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보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좌편향된 김병수 사법부를 신속 재편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라. 그래서 7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문재인에 의한 좌경화와 국고탕진, 그로 인한 저출산 심화 같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신속 단호하게 처단하라. 예, 그래서 일본이요 수년째 재판에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과 송영길, 조국, 조민, 황운하, 윤미향과 같은 정치인 중대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 총선 전에 선고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주 창원 등지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을 줄줄이 석방하게 한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징계 조치 및 간첩 재판 그리고 이 처단을 신속히 하라. 예. 그 다음 세 번째, 당선 무효형 유죄했던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을 무죄로 파기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커넥션을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라. 네 번째가요, 김명수가 전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구속 기소했던 형태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김명수를 조사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재명 재판 지연 등을 자행한 이 좌편향 판사들을 신속하게 인사 징계 조치하고 그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그리고 여섯 번째,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사살을 방치하는 등의 반대한민국 주모자 문재인을 총선 전 기소 심판하고 좌경 세력의 실상을 조속히 국민 앞에 밝혀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내년 총선의 부정 당선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사법재판을 법대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신속히 완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좌경 기득권 세력에 의해 무너진 사법정사원을 단호히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역대급 대법원장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이 고영주 변호사의 이 광고는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불만과 분노를 한 칼의 광고문 안에 다 담은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